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3년 6월 19일 방송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2차 전지 LG엔솔이 좀 많이 빠지고 하이닉스 반도체 좀 빠져서 증시가 좀 흔들렸죠. 네, 대신에 또 경기 민감주가 좋았는데, 아무튼 민감주의 시대가 진짜 오는 건지 한번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먼저 공부할 좀 보고서들은 일단 이제 음식료 오늘 좀 안 좋았죠. 그렇지만 환율 하락은 좀 수혜긴 한데 정부의 이제 가격 규제 우려 요게 좀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의 탱커 수주가 계속되는데 조선 그게 악재냐 아니다 기회다라는 내용이고, 고프코어로 이게 이제 오늘 한세실업 급등해 버렸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언젠가는 오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반기 올 초에도 공부했던 게 뭐죠? 지금은 재고가 너무 많은데 결국엔 이 재고는 언젠간 줄어든다. 근데 그 시점은 정확히 몰라요. 뭐 2분기냐 3분기냐. 근데 이제 2분기가 저점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재고가 실제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이겨낼 수 있겠느냐, 내가 그런 정보를 알아도 되게 안 갔잖아요. 뭐 한세실험. 근데 영업무역은 상대적으로 좋았거든요. 저 고프코르게 수혜주는 영업무역입니다. 아웃도어. 근데 이제 저 안에도 뭐 한세실업 얘기도 있는데, 근데 참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이야 뭐 지금 이제 올랐으니까 쉽게 하는 거지만 몇 달 전에 한세실업 만약에 투자하시면 그때가 16,000원, 뭐 15,000원 왔다 갔다 할 때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견뎌낼 수 있을지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걸 이제 보여줬죠. 또 의류 OEM 다시 봐야 할 때, 그러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 당사에서도 의류 OEM 또 보고서가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선 의류 OEM을 좋게 보고 있어요.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는 건. 그 석탄 컴백이 아니야, 떠난 적 없다. 석탄이 나쁘지 않다면 어디가 좋아요? 딱 떠올리셔야 돼요. 두 개. 그 페노션하고 종합상사. 그 중에 LG상사. LG인터죠. LG인터가 아니라 LX인터.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 LG상사였는데. 그죠. 이거 요걸 딱 바로바로 연결하시면 좋겠고, 건설기계 땅 파면 돈 나오나요? 돈 나온다고 합니다. 신조성과 여전히 높지 않다. 그 내용이고, LS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많이 갔고, 롯데케미칼 오늘 좋았고요. 롯데케미칼도 계속 요즘에 좀 내용들은 좀 살아난다는 내용이 많았죠. 천연가스, 그 다음에 일본 증시 신고가인데 애난 약세다. 그리고 종합상사의 밸류에이션 레벨업. 이런 이제 내용들인데 한번 또 보고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제가 이제 주로 보고서 많이 요약들 해드리는데,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읽은 거를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거지만,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고서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고 여러분 걸로 꼭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밑줄 긋는다고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읽고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폄하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전혀 도움 안 돼요. 이 좋은 양질의 보고서를 어디 가서 얻을 겁니까? 이런 데이터들 여러분이 어디서 구하실 건데요? 데이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란 직업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추론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그런 거. 아까 제가 의료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재고가 좀 꺾이네. 실제 꺾이는 데이터 나오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업황을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줘요.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여러분이 뭐 갭의 재고, 나이키 재고를 어디서 하실 겁니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경쟁사 동향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애널리스트 뭐 믿을 것도 안 되고 막 저 보고서 뭐 하러, 이거는 본인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안 보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지 마시면 돼요. 근데 그분은 이제 뭐 다른 방법을 하시겠지만, 이 좋은 정보 창구를 그냥
나는 포기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몫이에요. 이 보고서가 뭐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보고 결국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 그 판단에 그 여러분의 그 실력이 달린 거고, 예,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모든 정보들은 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정보니까 저는 꼭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료잖아요. 나중에 유료로 바뀔지 몰라요 진짜. 언젠가는 미국처럼. 그럼 더 보기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무료로 볼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려봤고, 예. 음식료는 이제 원달러 환율은 업황이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하나증권의 심은주 공호준 연구원님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 밑에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환율이 떨어지면 그 농산물 수입 단가가 떨어지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증권에서도 2분기 정점으로 내년 평균 1,200원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저희 윤조 대표님은 되게 좀 세게 보시더라고요. 저희 방송 나가셔서 막 얘기하시던데 환율 1,200원 깰 수도 있다. 근데 1,200원 깨지면 그때부터는 주식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환율이 1,200원까지는 좀 떨어질 걸로 대부분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음식료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과거 대비 수출액도 증가하고 환 노출도가 약해졌지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이런 기업들이 좋대요. 대상 다 이 음식료에서 좀 못난 이들이죠. 예, 되게 못 올랐던. 근데 이 기업들은 오늘 이제 뭐 농심이 뭐 라면값 이제 이슈로 급락했지만 이 기업들은 크게 저는 큰 영향 안 받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대상은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면요 10%만 떨어져도 연결 영업이익이 10.3% 증가하게 되니까, 만약에 1,200원가 초반까지 떨어지면 이익이 자동으로 늘겠죠. 그래서 대상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환율 하락에서는 대상이 가장 좀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농심도 좋아진대요. 다만 이제 라면은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부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정부가 그냥 야, 라면 가격 낮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당분간 좀 악재가 되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삼양이나 농심이 주가가 좋았고 실적 좋았던 건 내수 때문은 아니거든요.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 낮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지만, 다만 농심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에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단기 악재 나와서 좀 조정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 삼양은 사실 별로 오른 것도 없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같이 그냥 좀 문매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면주들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라면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한국이 아니에요. 중국, 유럽, 저기 미국. 농심은 미국이죠. 그게 훼손되면은 농심도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판단할 게 이 악재가 이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건지, 주가 상승의 이유를 훼손시키는지. 근데 농심이 올라간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라면 많이 사서 오른 건 아니에요. 그죠? 예전부터 신라면 많이들 드셨는데 그때 주가 20만 원 후반대에서 계속. 지금 올라간 건 미국이죠. 근데 그건 훼손된 게 아니니까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너무. 단 조정은 좀 불가피합니다. 당분간은. 뭐 불확실성이 떴으니까 그건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계속된 탱커스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울투자증권 최강식 연구원님도 보고서에 여러 번 적어주셨지만 중국이 계속 수주를 해요. 근데 이게 악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 회사들 중에 잘 만드는 기업들한테 물량이 먼저 갔다가 이제 만드는 게 다 차죠. 그럼 더 이상 수주를 못 받아요. 왜? 어떻게 더 만들어요? 만들 공간이 없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른 선주들이 주문을 두고 싶은데 이거 어디다 주지? 근데 중국의 좀 저가 회사에는 못 만들어요. 이게 레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 한국도 2026년까지인가 이게 차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중국 갔다가, 왜 중국을 먼저 가냐면 중국이 싸서 그래요.
8% 싸니까 일단 예, 유조선 같은 경우. 근데 우리나라가 절대 강한 건 뭐냐면은 컨테이너선하고 주로 LNG 요런 쪽이고, 유조선 중국도 좀 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갔다가 근데 중국이 닫혔다. 어디로 갑니까? 만들 때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으로 오는데 한국은 싸게 안 줍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다. 이것 때문에 빠진다면. 예, 근데 요새 뭐 조선주 되게 좋죠. 예, 벌써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7만 원 있던 회사가 지금 거의 12만 원까지 왔어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기억나세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좀 제가 좋게 봤던 이유가 현대사무중공업 상장 안 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야 이제 됐다. 예, 더 이상 나쁘게 보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시에 현대사무가 자꾸 이제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이거 뭐 괜찮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해소되면서부터 저도 긍정적이라고 계속 말씀 많이 드렸고 보고서도 좋은 것들이 나와줬고. 근데 그로부터 지금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사실. 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급등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참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좋은 건데 당시에 그 현대사무 상장 안 하면은 쭉쭉쭉 가야 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가요. 그런 이제 시차가 존재해서 그래서 재미도 있고요. 아, 왜 재밌냐면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예, 그게 참 주식 투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잖아요, 역으로. 예,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려워요. 내가 이거 견딜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주식 투자 오묘한 것 같고 정답도 없고. 예,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재밌기도 하고, 그죠? 이걸 막 우리 예측 불허로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자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경험이 그런 게 쌓여야죠. 내가 직접 해봐야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스토리를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한국조선해양을 그때 7만 원, 8만 원에 사신 분들하고 사서 지금 몇 달 들고 갔다 지금 수익 나신 분들하고 최근에 좋아서 투자하신 분들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앞서 사신 분들은 이제 경험을 해본 거죠. 물론 지금 최근에 사신 분들도 뭐 수익은 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안 가는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분명히 괜찮은데 몇 달을 안 가요. 근데 그것도 진짜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고프코로 열풍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3%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예, 고프, 예, 그라놀라, 오트밀, 요게 그 건포도, 레진, 피넛. 요게 이제 견과류 있죠. 견과류 많이들 드시잖아요. 보충제로.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한, 이거는 요새 좀 젊은 분들은 놈코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노멀, 하드코 이거 합쳐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예, 일부러 평범한 스타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추리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추리하는 표현이 좀, 그러니까 프리하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이제 자연스러운, 예, 뭔가 꾸미지 않은 거, 꾸안꾸라 그러나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런 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합친 거죠, 고프코. 그래서 이거 아웃도어, 그러니까 한참 막 그런 이슈 있었잖아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뭐 등산 가는데 뭐 레깅스, 예, 그게 뭐 어쩌니 저쩌니 말들은 많았지만,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그 남자분들도, 그죠, 이런 이제 트레이닝복도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고, 여성분들도 처음에는 좀 논란들은 있었죠, 뭐 레깅스에 대한. 근데 지금은 별 얘기들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일상복처럼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된 거죠, 패션 트렌드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어진다면 영업 무역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이걸 만드는 주는 업체가 영업 무역이니까. 그래서 고프코 현상의 수혜가, 그래서 영업 무역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영업 무역의 주요 매출처는 룰루레몬하고 더 노스페이스인데, 노스페이스는 아시죠? 워낙 유명한 브랜드고, 룰루레몬은 이제 흔히 요가복, 레깅스 만드는 업체인데 남성복도 만들어요. 근데 주로 그 노스페이스, 그 영업무역은 룰루레몬의 남성복 브랜드를 만들어준대요. 남성 쪽. 그쪽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한 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다 지금 수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영업무역 실적에도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예. 그래서 점유율이 9.5까지
예. 룰루레몬의 주로 남성복 쪽입니다. 그리고 영업무역은 경기랑 상관이 없어요. 이런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경기랑 무관하게. 그러니까 감성 코퍼레이션도 기억나시죠? 한참 많이 올랐죠. 그것도 약간 아웃도어 브랜드죠. 그리고 이제 한세 시럽은 달라요. 경기에 민감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한세 시럽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경기가 지금 갑자기 바뀌잖아요. 분위기가. 그죠? 근데 또 이 미국 경기라는 게 또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까지는 나쁘진 않는데, 예, 어쨌든 만약에 또 내년에 침체 오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적인 거는 영업무역이 경기를 잘 안 타니까. 대신에 경기가 터닝한다. 재고가 급증했다, 줄기 시작한다. 의류 판매가 잘 된다. 이러면 이제 한세가 더 많이 가요. 그만큼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한세 실험은 하이닉스 같은 스타일이고, 영업무역은 약간 비유로 하면 삼성전자 같은 조금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류 OEM 저점 통과하고, 특히 한세 실업은 대만의 마카라라고 경쟁을 하는데, 여기가 이틀간 16% 올랐는데 마카라 대비해서도 50%나 싸게 거래돼요. 한세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년간 OEM 회사 중에 제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그래서 오늘 급등해 버렸죠. 실제. 예. 지난주부터 좀 움직였고. 그래서 영업무역은 구조적 성장, 그 다음에 한세실업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약간 재고 감소, 그 모멘텀을 받는, 예, 그런 이제 스타일이다. 어느 걸 선택할지 여러분의 스타일에 맡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룰루레몬 내에서의 이제 영업무역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재고가 보시면 다 줄고 있잖아요, 실제. 이렇게. 그죠? 룰루레몬은 좀 약간 줄었다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줄어요. 아디다스, 여기도 VFC, 여기 노스페이스입니다. 재고 증가율이 분기별 재고 증가율입니다. 여기도 재고가 이렇게 줄죠. 갭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좀 최악은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류 OEM 다시 봐야 된다. 저희 당사 오지구 연구원님 보고서고 재고 감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고를 줄이면 재고가 많으니까 주문을 안 줘요. 영업무역이나 저기 한세실업에. 그러면 이 회사들은 안 좋아지죠. 약간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래서 5월 의류 소매 판매도 감소폭이 많이 줄어들었고, 의류 소매 재고가 22년 8월에 31% 증가한 거예요. 이게 재고입니다. 재고가 저렇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26, 24, 21, 17. 근데 재고가 점점 증가율이 둔화되죠. 4월에 5%까지. 그러니까 소매 재고 증가율은 우리 마침 물가 상승률처럼. 그리고 재고 자산 증가율이 갭이 1분기에 27.5% 하락했고요. 예, 그다음 콜스, 나이키는 좀 증가했고, 룰루레몬, 아디다스는 좀 증가했어요. 갭이 많이 줄었죠. 갭에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죠? 한세실업. 예, 매출 총이익률도 개선됐고. 그러니까 이제 한세실업은 저걸만 본다면 좋은데, 그래서 갭이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제 아마 시간에 의해서 급등한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세실업도 좀 빠른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룰루렘은 좋았고, 동사의 남성 의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영업무역 써있죠. 아디다스 이제 예지라는 이제 파트너십을 좀 했는데, 이게 아마 힙합 가수였나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제 브랜드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재고가 많나 봐요. 예, 근데 이제 파트너십 종료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요거에 좀 줄어드니까. 근데 아디다스가 힘들면 누가 고통받습니까? 화승엔터. 신발 OEM 했었죠. 근데 화승엔터도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주가가. 근데 이제는 좀 최악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고, 저 아디다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디다스가 좀 돌아선다면 저렇게 화승엔터한테도 좀 좋은 분위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각 경쟁사들 다 역성장 폭이 줄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소매 의류 재고 추인데 이렇게 재고가 늘었다가요. 이게 이때 사재기 한 거예요. 코로나 때 의류가 없으니까 엄청 사놨어요. 반도체 사재기 하는 것처럼. 이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옷 재고가 이제 정점을 찍고 진정되고 있고 증감률이 확실히 낮아졌죠. 그럼 재고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마이너스로 가겠죠. 길었던 미국 의류 재고 디스타킹. 예.
그러니까 요 진한 그러니까 요 파란색 선이 의류 판매예요. 요 남색 있죠. 요게 이제 재고. 지금 재고가 훨씬 많죠. 위에 있으니까. 근데 요게 이제 격차가 줄어들었고요. 의류 회전율. 예. 회전율이 떨어지는 거 안 좋은 건데 좀 바닥은 찍은 것 같고. 갭의 재고 자산 줄었죠. 증감률. 재고 자산 회전율은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룰루레몬은 재고자산 회전율은 다시 조금 꺾였고요. 다만 이제 재고자산 증가율은 좀 떨어졌습니다. 아디다스도 재고 좀 줄고 있고 회전율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승엔터도 조금 회복됐으면 좀 좋겠네요. 예. 그 다음에 석탄 컴백이 아니야 떠난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길은 역설적으로 탄소에너지 필요성.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도 경험해봤지만 그때 재생에너지 유럽 같은 경우 많이 했는데 석탄, 천연가스 부족해서 난리가 났죠. 한바탕 홍역 치렀죠. 그래서 탄소에너지를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아예 없애려면 완벽하게 재생에너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면 뭐 탄소 에너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탄소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어려운 거죠. 그리고 현재 중국과 베트남 화력 발전량 급증세고 더운 여름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요. 22년도에 총 106기가와트의 신규 석탄 중국을 허가했고, 베트남도 2030년까지 그 석탄 발전을 3메가와트까지 늘리는 계획을 좀 수립을 했다고 합니다. 또 유럽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서 그 배출 제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걸 좀 줄여라, 이거를 또 제한한대요. 예, 그건 뭐죠? 약간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석탄 발전소 지원을 연장하는 걸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석탄 수요는 2022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약 40기가와트의 신규 석탄 발전소가 승인됐고, 에너지 기업도 자처됐다고 평가되던, 그러니까 이 석탄이 사실은 이제 사양 산업인데 여기에 투자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글렌코어가 텍 리소스라는 이제 기업을 석탄 사업 부분을 분사하나 봐요. 요거를 인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탈탄소로 가는데도 인수의 진심이다. 피바디 에너지라고 여기 이제 미국의 에너지 업체죠. 수명 연장 프로젝트 진행 중이고, 화이트 헤븐 맞죠? 콜 여기에 1.5억 달러 투자해서 여기가 1.5억 달러를 투자해서 빅커리 탄광 개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발전량이 아직은 70%잖아요. 이거랑 이별하는 거는 아직은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석탄도 어쨌든 쓰일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은. 예. 그리고 가뭄 때문에 수력 발전이 안 돼요, 지금 중국이. 그럼 석탄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중국의 화력 발전량 증가로 석탄 수입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상사주들한테는 좋죠. 그 벌크선, 페노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땅 파면 돈 나오냐? 돈 나온다고 합니다. 캐터필러가 준 힌트인데 6월 3일날 전략결정회의가 있었는데 CEO가 주거용은 좀 둔화됐지만 그래도 성장 중이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비주거용, 그러니까 뭐 주택 같은 거 말고 비주거용이 75%나 된다고 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칩스법, IRA 등으로 인한 효과가 일부 확인되고 있고, 법안 제정과 실제 착공까지 이제 긴 좀 시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건설 장비 수요는 지속되고 비주거용 건설 부분의 고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의 비주거용 건설 지출이 아마 21% 증가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좀 책정된 게 있어요. 5년간 뭐 3,900억 달러, 8년간 6,300억 달러, 또 신규 사업 예산 5,500억 달러 추가해서 전통 인프라 부분 총 예산액이 다 합치면 최소 9,400억 달러에서 많으면 1조 1,800억 달러가 책정이 됐는데, 2022년도에 전체 민간 공공 다 합친 건설 지출이 8,882억 달러입니다. 요거를 9,400억 달러를 5로 나눠보세요. 매년, 그러니까 5년 동안이니까. 그럼 매년 1,888억 달러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꽤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년 1,888억 달러가 신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건설 지출 쪽에.
그리고 캐터필러는 광산 채굴 수요도 언급을 했는데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6배나 많은 미네랄, 광물을 쓰거든요. 구리만 해도 1.4배 정도. 그러니까 광산 채굴 수요. 광산 채굴을 하려면 굴삭기 필요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의 내수 판매가 굴삭기의 선행 지표였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오히려 반대. 중국은 좀 많이 안 좋죠. 두산 밖에서는 아시겠지만 중국 노출이 없고요. 현대건설계, 현대인프라는 있긴 있는데 점유율이 계속 떨어져서 약간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도 자동차처럼 바뀌는구나. 현대차가 지난 10년 전에 중국 점유율이 10%였거든요. 지금 1%. 근데 돈은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안 된다고 거기에 안주한 기업들은 어려워졌지만 중국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로 돌려서 이 굴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점유율은 줄었지만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과도 좋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쨌든 굴삭기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소형 굴삭기 부품사들 굉장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꾸준히 관찰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북미가 수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이 지출 현황이라고 합니다. 민간, 공공, 비주거용. 전기차의 내연기관, 이 진한색이 전기차인데 광물 투입, 흑연, 구리 압도적으로 많죠. 내연기관보다. 전기차 시장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리셔링, 미국에 공장을 짓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자리가 실제 늘어나고 있어서 미국으로 그 어쨌든 리셔링, 공장 짓는 것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옛날에 중국 굴삭기 판매가 파란색이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약간 선행 지표였는데 요새는 아니래요. 보시면 이렇게 중국 굴삭기 더 떨어지죠. 맨 오른쪽 밑에 떨어지는데 저기 한국 굴삭기 수출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캐터필러. 옛날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이제 중국 의존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조선가로 본 클락슨 신조선가인데 신조선가가 4주 만에 지금 또 올라가지고 170.76으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신조선가에 또 선행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해상 운임지수가 있대요. 이것도 올랐습니다. 연중으로 아직도 하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선행 지표는 이미 예전보다는 밑으로 가 있는데 신조선가는 매주 오르거든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선박의 PER, 선박의 가격, 용선료를 이제 연율화 한 걸로 가격을 좀 한번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PER이 LNG선이 5.2배, LPG가 6배, VLCC, 벌크 이게 낮을수록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선적물 PER은 아직 고점이라고 보긴 합니다. 이게 선적물 PER이래요. 옛날에 2008년도 그 연도가 제일 화랑이 때죠. 이때보다 많이 낮아지죠. 그리고 PER 배수 점검인데 LNG는 현재가 5.2고요. 2008년 10년도에 가장 잘 나갈 때가 15배. 5년 평균은 6.7. 그에 못 미치죠. 이 세 개 업종 LPG, LNG, VLCC 원유 운반선 이쪽은 뭐 여전히 과거보단 더 낮은 편이다. 그리고 여기는 좀 보면 옛날보다 높죠. 여기 벌크선하고 컨테이너선 이쪽은 조금 높은 편이고 MR 탱커 MR은 이제 그 중형 선박이죠. 여기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본다면 단지 신조선가가 지금 최근에 꾸준히 오른다고 해서 이걸 고평가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움의 김지선 연구원님이 LS고요. LS 뭐 많이 올랐죠. 진짜 목표 주가 올렸고 이렇게 어느 정도 주가 오른 다음에 목표 주가 오르는 거는 목표 주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목표 주가고 중요한 건 내용을 읽어보셔야 돼요. LNF가 배터리 솔루션을 설립하기로 했죠. LS랑.
근데 LS M&M이 전구체 합착 보빈의 그 원재료를 공급을 하고요. 그럼 LNF가 그 전구체를 받아다가 공급 받아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저걸 만들고 그래서 LS M&M이 거기 들어가는 원재료를 주고 만들어지면 양극재 회사에 넘기는 거죠. LS는 황산니켈 전구체 요거 이어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료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합작법인은 지분은 55% 취득했고 내후년에 아마 양산을 할 것 같습니다. 2차로 4만 톤 목표로 하는데 이거 달성하면 이제 8천억까지 매출 수준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 추정치도 좀 상향 조정되고 있고 지난달 대만의 해상풍력 단지에서 해저 케이블도 우리가 함께 배우기 저번 주 토요일 날 올려드렸죠. 거기 LS도 내용 나오니까 해상풍력 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 지난주 토요일 거 함께 배우기 그 풍력 6대장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거의 독점 수주를 지금 하고 있고 총 수주액은 1조 원 정도 되고요. 또 국내에서는 신안에 해상풍력 사업이 있거든요. 요거 케이블 공급 우선 협상 대상자로 또 일단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공장이 2분기부터 본격 가동 들어가고요. 해저 케이블 잠재적 생산 능력도 50% 정도 증가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 있죠. 이 회사는 지금 보시면 저기 해상풍력도 하죠. 전력기기 자회사.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배터리, 재활용, 광물 이런 것 거예요. 지금 트렌드에 잘 맞는 기업이죠.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지금도 비싼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올랐어도 밸류가 워낙 싸가지고 우리가 한참 LS 공부할 때가 PBR 되게 낮을 때였죠.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이제 유한타증권 황교안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유지했고요. 이제 최악은 지나간다. 흑자전환 할 거다 2분기에. 그래서 기초 소재, 타이탄, 뭐 첨단 소재 이런. 근데 오늘 롯데정밀화학도 결국 급등해 버렸어요. 참 이게 내부자 매매가 정말 대단하죠. 그때 기억나시죠? 롯데정밀화학 아니 에너지 아니고 누구시죠? 임원분들이 와르를 샀어요. 한 열 몇 명이 샀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같은 날 거의. 우리 그랬잖아요. 이거 왜 사지? 이 임원들 왜 이렇게 많이 사시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전자공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롯데정밀화학 보면 제가 예전에 제가 그래서 너무 좀 이상해가지고 보이세요? 이게 5월 11일 날 그죠? 날짜 보이세요? 5월 11일? 이게 무슨 뭐 약속이 난 듯이 5월 11일 날 여기 다 임원분들이에요. 한낮 1시에 여기서부터 김용석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전에는 연기금밖에 없었죠. 근데 6개월 만에 처음 샀는데 여기 김용석 씨가 보시면 이분이 그 부사장님이시고 이분이 1200주 61,700원 그때 61,700원이 가격도 거의 똑같아요.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이분들 왜 이렇게 이거 사셨을까?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여긴 163주 가격 비슷하죠. 그죠? 한 열 몇 분이 이걸 사셨으니까 매일 보다 보면 이런 거를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다행히 그 후로 주가가 좀 한번 빠졌었지만 결과가 좋았죠. 오늘 급등했고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은 근데 롯데정밀화는 저렇게 보면 실적도 괜찮았어요. 또 롯데케미칼 자회사고 아무튼 이제 수요 뭐 갑자기 롯데정밀로 좀 넘어갔지만 롯데케미칼도 이제 괜찮아진다. 그 내용이고요. 한국 공장의 가동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미국은 에탄가스를 원료로 하는데 에탄가스가 천연가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 흑자전환 가능할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M&A에서 동박 회사 인수했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일시적인 좀 비용은 좀 부담된다. 이 내용이고 석화 업황의 패턴이 과잉 공급에서 사이클 하락하고 가동률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 다시 개선되고 수요 회복되고 마진이 점점 더 좋아지고 공급 부족하고 이런 형태라고 하는데 아무튼 올해 1분기까지가 요거 바닥 탈출하는 구간이고 2분기부터
수요 회복의 실적 반등이 진행되는 시기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아마 수요 회복까지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영업손익 NCC 설비를 갖고 있거든요. 나프타를 분해해서 에틸렌 만드는 건데 요게 이제 만들수록 손해 봤죠. 근데 2분기에 모처럼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이 부양책 쓴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드디어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밸류가 이렇게 낮아졌어요 지금. 네, 완전히 뭐 바닥이라고 봐야겠죠. 에틸렌 순증설 규모는 올해는 좀 많이 떨어진다 라고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뿐만이 아니고 화학회사 많잖아요. 뭐 금호석유, 대한유화, TKG, 뭐 휴캠스, 효성 첨단 소재, 국도화학. 저번에 한번 우리 저번주에 국도화학 한번 배웠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석유화학 내에서도 근데 선택지 많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모처럼 올랐는데 냉방 수요 때문이래요. 이제 여름 더우니까. 근데 전력 수요에선 냉방보다 난방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북반구의 강추위, 그러니까 라니냐는 추위를 가져오는데 이게 점점 없어지고요. 엘니뇨는 더위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올해 엘니뇨가 오거든요. 라니냐는 이제 후퇴하고 그러면 겨울 날씨가 좀 따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전력의 최대 수요처의 난방은 기대 이하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천연가스에서 더 중요한 건 냉방 수요가 아니라 난방입니다. 근데 증시에는 호재라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왜냐면 너무 또 난방 수요가 몰리면 천연가스 부족하면 가뜩이나 러시아가 지금 안 준다고 하는데 그럼 또 약간 리스크 유로화 약세 요인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 상태면 전력의 최대 수요처인 그 난방 이게 만약에 날씨가 겨울에 따뜻하다 그럼 물가에도 영향을 주겠죠. 안정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 천연가스 오르기 쉽진 않을 것 같다. 그 내용입니다. 엘니뇨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요 엘니뇨 요 회색 구간 있죠. 요때 따뜻할 때입니다. 이때 보면 밑에 천연가스 가격이 안 좋아요. 좀 부진하죠. 대부분. 그래서 근데 엘니뇨 그러니까 라니냐 상태가 오면 또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상 기후가 결국엔 이런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좀 중립으로 보시면 돼요. 가격이 뭐 오른다 내린다 이거보다도 겨울에도 뭐 지금 분위기로는 크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아무튼 물가 면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일본 증시 신고가인데 엔화는 약세를 보이는 이유. 일본은 TSMC가 미국의 공장 지으려다 망설였고 또 그러니까 TSMC가 10조 원 규모로 짓기로 했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자동차의 전기차 전환이 좀 늦춰졌지만 산업재 강국입니다. 기계, 로봇, 뭐 상사 이런 것들부터 해서 반도체 소부장 산업재 중에서는 역량이 뛰어난 국가죠.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탈세계와 수혜국으로 일본을 이제 딱 찍은 거죠. 시장에서. 그리고 30년의 디플레이 기간 동안 비용도 낮았죠. 이 일본이란 나라는 비용 부담이 크지가 않아요. 워낙 저물가 국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행 자주 가는 거는 꼭 먹을거리 때문이 아니다. 그게 싸서만 가는 건 아니고 서비스, 가격, 인건비 이런 거, 환율, 금융 조달비. 지금 일본 여행 가기 좋죠. 왜냐면 지금 엔화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거의 900원 초반까지 갔더라고요. 엔화 바꿔놓기 좋죠. 지금. 아니 어차피 만약 일본 여행 간다면 한때 막 1,000원이었거든요. 100엔당. 근데 900원이면 굉장히 매력이 있죠. 그리고 제조업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기술력도 있는데 어쨌든 비용마저 낮아지면 이걸 누가 이기겠냐 이거죠. 그리고 엔화 약세 추이는 이제 버핏이 엔화 채권을 발행했나 봐요. 30년짜리 2% 초반의 금리로. 그러니까 버핏은 이렇게 아주 저금리로 미리 그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당겨왔으니까 금리 상승에서 자유롭고요. 그러니까 이제 버핏은 또 엔화로 샀으니까 환 리스크도 없죠. 일본에서.
자, 그리고 증시는 탄력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경제가 디플레에서 탈출하는지 이제 저물가에서 지켜보자는 얘기고, 일본은 아직 요새 물가 오릅니다. 일본도 주식시장 오르고. 그래서 원래대로면 금리 인하하면 안 돼요. 일본도 금리 인상에 동참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도 계속합니다. 예, 우리는 쉽게 완화 정책, 왜냐하면 잃어버린 20년이잖아요. 30년. 물가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크니까 섣불리, 예,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을 막 바꾸기가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엔 일본 증시가 좋고 일본 경제 좋죠. 그러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엔 강세로 가야죠. 정상적이면. 근데 자꾸 돈 푸니까. 근데 언젠가는 강세로 저는 간다고 봐요. 예. 결국에 엔화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시점은 모르지만. 예. 왜냐하면 증시라든가 기업 실적, 나라가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 나라 통화가 안 올라가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사실. 지금 좀 괴리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상사의 밸류에이션 레벨업인데,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이 종합상사의 밸류에이션은 원자재 슈퍼사이클 영향이 컸던 2000년대에는 높은 레벨을 유지했다가 2010년대에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밸류가 낮았고, 그래서 관심들이 없었어요. 지금 반대다. 원자재 가격은 이제 더 낮아지기가 어렵고요. 공급망 재편도 함께 종합상사의 역할도 다시 좀 부각될 수 있다.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2010년대하고 사업 구조 달라졌는데 왜 그때 밸류에이션을 받냐 이거죠. 지금 종합상사 밸류에이션 달라져야 된다. 그때랑 다른데 왜 똑같이 대접받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게 원자재 가격입니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원자재 가격이. 더는 이제 안 떨어질 걸 많이들 보고 계시고,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가 사실 좋긴 좋아요, 상사주가. 기본적인. 근데 이제 석탄이 제일 중요하죠. 석탄도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올해도 이렇게 또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별 석탄 소비, 예,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과거에 요런 레벨업 PBR 3배까지도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1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올랐어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한때 막 PBR 5배까지 갔거든요. LX 인터내셔널은 그때 이 보고서 보여드렸죠. 기억나세요? 지난주였나? PBR 0.5배 이하에선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실제 성과는 좋았죠. 예, LX 인터가 뒤늦게 막 발동 말려가지고, 예, 아무튼 여기도 굉장히 저평가, 저밸류다 라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공시는 지난주 금요일권 제가 못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LS 이건 설명 그때도 해드렸지만, LS LNF 배터리 솔루션 이제 만들고요. 전구체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LNF랑 같이, 예, 하는 형태로 간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6월 16일은 내부자 매수는 큰 건 없었어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금호석유, 예, 금호석유 요분이 좀 한 150조, 금액은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 금요일은 요거 외에는 딱히 눈에 띄지는 않았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이 거의 1분 남았네요. 이제 오늘 끝나는 게. 예, 거의 이제 마감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은 약세로 끝이 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조금 약간 이제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갔고, 물론 이제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오후에 좀 선전하면서 좀 견조했지만, 코스피가 오늘 이제 아무래도 시총 큰 기업들 있죠. 뭐 LG엔솔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워낙 많이 좀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좀 좋진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오른 상태에서 일단 좀 쉬어가고 있고, 한때 뭐 우리나라 지수가 올해 연초 최저점이 2180이죠. 이날 기억하세요? 그날 연달아 그냥 쭉쭉쭉 빠지길래 이거 또 진짜 2000 깨지나 막 이런 막 우려들도 있었지만, 결국엔 증시는 뒤집어졌고 2600까지 올라오는 그 여정이 어쨌든 시작됐던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외국인들은 일단 매물을 많이 내놨습니다. 3천억 정도 많이 팔아버렸고요.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판 거는 전기전자,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기전자니까. 그리고 서비스 하이닉스하고, 그리고 서비스업 중형주, 뭐 금융주 고르게 팔았고요. 산 거는 운수장비. 운수장비면 뭐가 들어가냐면 방산도 들어가고요. 자동차는 아닌 것 같고 조선 방산 쪽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쪽 그 투자가 좀 들어가. 특히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해 버렸죠. 그래서 아마 그런 쪽 아닐까 생각은 되고, 건설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다음에 기계업종, 그러니까 기계 건설 이런 산업재 부분에 기업들이 오늘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쪽이 좀 상대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뭐 재건 그쪽 관련한 차관이 뭐 한국에 왔다라는 뭐 그런 뉴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 주의하실 건, 이거 아무것도 된 게 아니고 그냥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래서 테마예요. 오늘 중소형 건설사들 주가 급등은 테마니까 투자에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광업체도 마찬가지죠. 금강공업. 그래서 좀 아마 이 건설 중소형사랑 같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항공기 부품 오늘 하나 에어로죠. 거기에 또 한국우주까지 같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방산주들이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방산주도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군비 경쟁의 시대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의 주가는 뭐 정말 견조한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 회사들 일부 강했고, 건설기계 오늘 괜찮았고, 저는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창단조 박한식 회장님. 이것도 우리 내부자 매수로 딱 찾아본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보고서도 없어요. 대창단조는 거의. 근데 주가도 싸고 저평가되어 있고. 근데 결국 회장님이 이기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 회사도 제가 보면 주가 정말 안 갔거든요. 이게 기억이, 그러니까 요새는 좀 투자 안 하시던데, 한참 이제 여기서부터 기억이 납니다. 급락했다, 올라왔다, 급락했다가. 보통 이제 7,000원 밑에서 투자하셨죠. 거기 박한식 회장님이. 여기 좀 뒤늦게.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결국엔 또 시간과 함께 하니까 오르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원전주들도 요즘에 분위기 좋습니다.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건설주들이 오늘 좋았죠. 특히 저기 대우건설이 오랜만에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DL만 조금 부진했고, 대우건설. 근데 사실 좀 부진했죠. 이쪽이 전반적으로 다. 철강주 오늘 좋았고요. 그 다음에 풍력주는 아마 LS라든가 일부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강했던 것 같고, LS는 좀 밀렸군요. 오후에 아침보다 좀 밀렸고 10만원의 벽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스펙코도 풍력 좀 일부가 있는 것 같고, 원래 방산도 하죠. 방산도 있고 풍력도 있고. 역시 대장주는 CS윈드예요. CS윈드가 확실히 좀 가장 강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SK 오션플랜트, 태웅, 이런 기업들도 우리 이제 한번 공부해봤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좀 더 공부를 해보세요. 풍력도 Q가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그리고 카지노 오랜만에 좋았네요. 여행 업종도 오랜만에 괜찮았어요. 보안주 좋았고요. 장은 좀 흔들렸지만 그래도 기업, 그러니까 개별 기업 장세예요. 대한유화 올랐고, 코오롱인도 올랐고,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다 고르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로봇주들도 오늘 모처럼 좀 일부 기업들 좀 강세에 나왔고, 종합상사는 오늘도 좋았네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좀 약간 부진했던 이 현대코퍼레이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음원 음반주도 오늘 FNC 엔터가 오늘 좋았네요. 그리고 태양광 쪽도 괜찮았고요. 조선기자재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업마다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통신 장비도 오늘 분위기는 또 일부 기업 제외하고는 조금 회복되는. 서진 시스템이 요새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단점이 너무 전환사채가 많지만 ESS 국내 대표 기업이죠. 예. 다시 한번 주가가 힘을 좀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좀 하락한 업종은 오늘 LG엔솔 급락해 버렸고, 인터넷 쪽에서는 카카오가 요새 좀 안 좋아요. 그리고 MLCC 쪽도 오늘 좀 일부 빠졌습니다. 대주는 좀 올랐는데 아모텍이나 원텍이 좀 빠지면서 윈텍이 안 좋았고, 반도체도 오늘 안 좋았어. 하이닉스가. 삼성은 버텼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오늘은 제법 좀 빠지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게임 뭐 이런 업종도 대부분은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오늘 상당히 부진했어요. 예. 그죠? 근데 그때 이제 만도도 지난주에 기억나시겠지만 뭔가 이제 분위기 바뀌죠. 그 이문영 연구원님도 의견을 좀 바꿔주신 것처럼 조금씩 자동차 부품주한테도 온기가 좀 돌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기 민감주가 좋았다. 단 시장을 이끄는 두 개의 축, 반도체 2차전지가 좀 안 좋았다 라고 오늘은 시장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LG엔솔, 하이닉스 급락했고, 카카오 안 좋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4% 올라서 오늘 좋았고요. 오늘 LNF는 3% 빠졌고, HMM이 마이너스 2%, 롯데케미칼은 3% 올랐습니다. 하나유로가 오늘의 주인공이네요. 무려 17%. LG디스플레이가 4% 정도 상승했고,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방산주 참 좋았죠. 방산, 건설기계, 뭐 이런 디스플레이 기업들 좋았고, 현대로템, CS윈드 이런 유형의 좀 기업들이 좋았고, 현대미포는 좀 빠졌네요. 오늘 일부. 조선주는 조금 빠졌습니다. LS가 오늘도 올라가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은 음식료는 좀 안 좋았죠. 음식료 업체들은. 여기 농심 6%. 이 GS 리테일도 빠진 이유가 그 편의점들도 라면 단가 떨어지면 이거 조금 매출이 줄지 않을까, 그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같이 동반해서, 그러니까 라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통회사까지도 영향을 좀 일부 줬던 것 같습니다. 한화는 이제 방산 뭐 어떻게 보면 지주 회사가 되는 것, 지주 회사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그룹에 자회사들 중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르다 보니까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성일하이텍도 올랐고, 오늘은 여기 롯데정밀이 좋았어요. 6.8%. 모처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EUV SNS 텍은 조금 빠졌네요. 반도체 소부장도 기업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전달해드릴 내용은 다 전달해드렸고, 오늘도 이제 보고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여러분 걸로 잘 소화하시면 좋겠고, 제가 항상 당부드리면 매일 꾸준히 보세요. 진짜 이게 꾸준함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정말 공부든 뭐든 이게 꾸준함인 것 같아요. 성실성, 뭐 꾸준함, 이런 것들이 투자에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미래가 보이잖아요. 이런 걸 꾸준히 읽고 고민하고 앞으로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미래가, 기업들의 가치가 앞으로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계속 우리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꾸준히 좀 재미는 없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날인 이번 주 첫날인데 좀 힘든 장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